그런 친구들 시험 기간 진짜 은근 많거든요. 그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날 생활 패턴 다 무너진 친구들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오랜만에 생각보다 그 공백기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매주 하나씩은 좀 업로드를 해서 꾸준히 좀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핑계가 아니라 이제 새 학기가 또 시작이 됐고, 또 이제 고등학교 입학한 친구들, 중학교 입학한 친구들, 또 신학기 적응하듯이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이제 아무래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도 바뀌고, 또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이제 교과서가 다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료 준비하고 시험 일정 맞춰서 좀 플랜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업로드가 늦어졌네요. 일단 오늘은 좀 어떤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벌써 내신 기간이에요. 특히 고등부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요. 고등부 친구들 4월 말부터 5월 초에 다 시험이 예정되어 있어요. 대부분 중간고사가.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사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거의 지지난주 말 혹은 지난주부터 늦어도 이제 다 시험 대비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 4월 말이고 5월을 초면 생각보다 빨리 준비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더 빨리 하시는 분들은 뭐 3월 초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다고, 학원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등이랑 일단 고등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구체적으로 일단 중학교 때는 교과서만 하면 되잖아요, 보통. 그래봤자 뭐 프린트 몇 가지.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교과서 2단원 들어가고요. 이건 학교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 이제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은 교과서 2단원에다가 모의고사 변형,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또는 교과서의 부교재, 이렇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문수, 우리가 다뤄야 될 지문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교과서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지만 사실 모의고사나 아니면 부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 내용들이 어쨌든 다 기출을 기반으로 한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다 어쨌든 모의고사 유형의 그 베이스들을 갖춘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분석하고 그것을 온전히 좀 습득하고 내가 체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일찌감치 시작을 하고 있다. 중등에 비해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서술형이 들어가죠, 고등은. 서술형이 들어가는, 뭐, 간혹 가다가 객관식만 보고 서술형 같은 경우 수행평가로 대체하는 학교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보통은 뭐 7대3 비율로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술이 3이나 차지를 해서 뭐 객관식을 다 맞아도 70점.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점수보다도 이제 뭐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내 그 성적의 위치들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70점 맞는 것도 생각보다 우리가 뭐 중학교 때 70점 하면 되게 이렇게 성적이 잘 안 나오지? 좀 못하지? 좀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학업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준비하고 있는 거고, 혹시 내가 지금 잘못 준비하고 있는 건가? 라고 좀 확인을 해보는 용도로 이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교과서 지문 혹은 이제 부교재 지문에 있는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을 전혀 그냥 눈으로만 대충 해석해보고 쓱 보고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게 뭐 어법이 됐든 어휘가 됐든 어쨌든 그 지문을 완전 뜯어서 이해하지 않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를 맞춰서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문제만 냅다 푸는 친구도 있어. 몇백 개씩. 뭐 시중에 이제 좀 검색하면 유료지만 다 있기 때문에 몇백 개 문제씩 풀어 제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양치기로,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양치기로 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걸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변형을 하시든 내가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서 결국에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똑같은 문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만 풀고 있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공부한다고 이제 뭐 야자 끝나고 학원 갔다가 뭐 집에 오면 11시 정도 되잖아요, 보통. 근데 그때 조금 핸드폰 보다가 약간 자기만의 쉬는 시간을 갖다가 한 12시쯤 갑자기 공부를 해야겠다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뭐 몬스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에너지 드링크를 막 한 캔, 뭐 2캔씩 먹고
새벽 막 3, 4시까지 잠을 안 자. 그래 놓고 학교에 막 부랴부랴 뭐 7시 반, 8시에 일어나가지고 약간 지각하거나 들어가서 학교에 가서 내내 자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런 친구들 시험 기간에 진짜 은근 많거든요. 그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생체 에너지를 끄다 쓰면 안 되고 우리 이번 시험만 보고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장기전으로 해나가려면 여러분이 일단 생활 습관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밤에는 내가 만약에 조금 야행성이 아니고 너무 피곤하다 하면 12시 이전에 꼭 취침을 하세요. 개운하게 씻고 자고 차라리 그 다음 아침에 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는 사람과 뭐 부랴부랴 진짜 씻지도 못하고 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엎어져서 자는 사람과 결과가 같을 수가 없죠. 같으면 이거 불공평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밤 늦게까지 안 자고 그 다음날 생활 패턴 다 무너진 친구들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악순환의 시작이다.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순공 시간이 없는 친구들. 이게 뭐냐면 학원도 다녀요. 과외도 해요. 뭐 학교에서 방과후도 들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인풋을 넣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 한 번도 나는 그냥 그 시간에 오래 앉아있으니까 난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큰 착각이에요. 내가 뭐 하나를 배웠어도 그걸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뭐 1시간을 배웠다? 20분이 걸리든 30분이 걸리든 그거에 좀 상응하는 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본인이 정리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평일에는 어렵다 스케줄상. 그럼 주말이라도 어디 학원이나 뭐 어디 뭐 하지 않고 나 혼자서 뭐 스터디 카페를 가든 집에서 하든 학원에서 하든 좀 자습실에서 좀 조용히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내용만 냅다 집어넣고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땐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설명해 주는 걸 이해가 가니까 순간적으로 그게 내가 다 알았다. 내가 이걸 다 이해했다. 완전히 내 거가 됐다라고 착각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 다시 시켜보잖아요. 설명 못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순공 시간, 자기가 온전히 집중해 정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꼭 기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친구들 있어요. 요즘은 이러면 안 되지만 뭐 저는 그래요. 저는 사교육이지만 우리 학원에 와서도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도 수업을 들으면서 좋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가만히 못 보거든요. 뭐 손 씻고 와, 물이라도 마시고 와, 일어나서라도 들어. 무조건 깨워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안 봐도 보여요. 학교에서는 지적하는 사람이 크게 없으면 그냥 계속 잘 거예요. 뭐 어떤 애들은 우스갯소리로 선생님 저 오늘 아침에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뭐 점심시간이에요 이래요. 근데 그 자랑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되고요. 결국 시험은 선생님들이 내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부분을 내가 만약에 뭔가 이 선생님이랑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이 선생님 수업할 때 이해가 안 가. 그럴지언정 그래도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필기를 다 하시고 체크를 하고 그걸 뭐 학원 선생님이 됐든 과외 선생님이 됐든 공유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라고 언지를 주는 것과 난 어차피 학원 다니니까 난 어차피 과외하니까 그냥 학교에서 자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이건 마인드 세팅이 너무 큰 차이다.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앞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친구들 예뻐 보이겠나요? 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 그건 사람 사이의 예의도 아니니까 기본적인 건 지키고 예의 지키시면서 기본적인 학교 생활에 충실하시는 게 전 가장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경청하고 받아 적고 정리하는 시간.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뭔가 정리하고 내가 몰랐던 걸 질문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으로 좀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잘 준비할 거냐? 자,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요. 수업에 충실한 친구들. 보면 선생님 저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가져온 친구들 보면요. 엄청 필기가 잘 돼 있어요. 이런 애들 보면 너무 예쁘고 기특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좀 캐치를 해서 서술형 대비나 이런 걸 좀 예상 문제를 만들어주면 보통 그런 데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충실하고 필기 잘하는 거 일단 1차적.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할 때도 쓰는 방법인데 저는 일단 진도를 좀 교과서 같은 경우는 빨리 빼요. 빨리 빼되 반복을 시켜요. 애내독을 시켜요. 왜냐면 애내독도 근데 여러분 하실 때 제가 계속 복습하고 강의 영상 녹화한 거 다시 보라고 하고 하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고 분명히 집에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요. 그 차이가 정말 큽니다. 왜냐면 애내독을 하는 이유는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땐 기억이 나요.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 시간이 지나고 다른 내용이 들어오면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간과하고 우리가 이전의 내용을 복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 들인 게.
그렇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도 나가고 나서 그걸 계속 잊지 않도록 반복을 하고 그 반복을 할 때 다양한 문제풀이를 좀 나눠서 한다든지 몰아서 몇백 문제 풀지 말고요. 뭐 10문제씩 과별로 풀어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틀린 거 오답을 조금 정리해놓고 외워야 되는 부분 좀 암기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계속 오래 기억에 남을 거고 한 달 전에 본 건데 어제 본 것처럼 선명해질 거라는 거죠, 기억에서. 그래서 이런 것 일단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층 분석 꼭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지문 자체는요, 소재가 너무 다양해요. 과학, 뭐 환경, 경제, 어려워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한국어로 하기도 어려운데 영어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한 뭐 문법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법도 중요하지만 어법의 끝이 아니라 어휘도 변형해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얘랑 관련된 유의어, 반의어 다 정리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해석해주는 거 말고 본인이 그 백지를 보고도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모르는 단어가 그 문장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까지가 완벽하게 돼야 그 다음에 다른 과제들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희는 학원 친구들도 제가 숙제 검사할 때 해석하고 이제 분석해오는 과제를 시키는데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꾸 친구들이 그거 안 하고 뒤에 문제만 풀어요. 문제 푸는 게 쉽고 빠르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에 맞춰서 뭐해? 나중에 풀었을 때 또 틀리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분석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어법 선택형 문제를 풀 때도요. 저희 이렇게 시켜요. 이유 근거 꼭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ng냐 to냐 골랐을 때 동명사냐 투부정사냐 아니면 이 ing를 해도 애들 써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여기서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로 쓰인 건데 동명사로 써와요. 그럼 걔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걸 교정하고 잡아줘야 실전 문제 나왔을 때 이상한 생각 안 하고 이상한 답 고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일일 계획과 주간 계획을 꼭 세우세요. 주간 목표는 좀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영어 몇 1단원을 끝내겠다. 혹은 이것까지 내가 2번 복습하겠다. 주간 계획을 세우면 그거에 해당되는 일일 계획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나눠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지킬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영어 몇 쪽부터 몇 페이지 혹은 학원 숙제 뭐 여기 정리하는 거 하나 1번, 뭐 2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걸 체크리스트로 지워가면서 공부하셔야 내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지. 그거를 모른 채로 그냥 이거 잡히는 대로 오늘 과학했다가 조금 보다가 재미없어 영어 했다가 집중하는데 수학했다가 이거 진짜 소용없고 차라리 그 시간에 그렇게 할 거면 잠을 자는 게 나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애내독 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친구들은 계속 눈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효과가 없다 이건 아닌데 눈으로도 보다가요. 써보기도 하고요. 전 집중 안 될 때 말로도 해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머릿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인풋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정리가 더 잘 되고요. 남한테 쿡 찔러도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게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애내독을 하면서 복기를 꼭 해라 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또 이렇게 시작할 때는 간단하게 말하고 끝내야지 하는데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고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 모두 남은 시험 기간들 후회 없이 잘 준비해서 한 번 한 번이 쌓여서 그게 결국 내 결과로 남는 거잖아요. 그죠? 감정은 지나가고요. 결과는 남아요, 여러분. 순간의 감정 때문에 내가 잠깐 귀찮고 피곤하고 이래서 그 시간은 어차피 남들한테 똑같이 주어지고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근데 결과는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결과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또 중간고사 대비하시길 바랄게요.